26학년도 수능 7번, 10번, 11번,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번 문제는 높이와 속도 제곱이 비례한다는 것과 운동량과 에너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은 이제 가에서는 A와 B를 이제 경사면에 굴리는 상황을 보여주었고, 나에서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그래프로 주었는데요. 일단 A와 B를 4h, h 높이 위에 가만히 놔두고 수평면에서의 속도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B가 V0이기 때문에 높이와 속도 제곱이 비례하기 때문에 높이가 4대 1이면 속도는 2대 1이 되어서 A의 속도가 2V0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에서 A 그래프의 Y절편이 2V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딱히 조건이 없으니까 선지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기억에서는 0에서 t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와 B 각각을 따로따로 구해보게 되면은 A는 질량이 2m이고 속도의 변화량이 0부터 t초 동안 2V0에서 V0만큼 변했기 때문에 V0라고 써주게 되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이 m이고 속도의 변화량이 V0에서 0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V0라 써주게 되면은 A는 2mV0고 B는 mV0이기 때문에 A가 B의 2배이다 라는 말이 맞게 됩니다. 니은 선지를 봐주게 되면은 T0부터 2T0 동안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mV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해보게 되면은 T에서 2T0까지 A는 V0에서 0까지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럼 A의 질량은 2m이고 속도의 변화량은 V0이기 때문에 2mV0여야 하는데 mV0라 써있기 때문에 이유는 틀리게 되고요. 디귿은 봐주게 되면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힘은 여기 충격량을 구할 때 FT에서 요 평균 힘을 나타내는 게 F가 나타내는 게 평균 힘인데요. 이게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여기서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m 델타 v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평균 힘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은 A의 평균 힘은 충돌한 시간 0부터 2t0까지 2t0가 되게 되고요. 질량은 A가 2m,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은 0부터 2t0까지 2v0만큼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를 계산해주게 되면은 B의 평균 힘은 일단 충돌 시간은 요 그래프니까 0부터 t0까지 t0만큼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고, B의 질량은 m,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은 v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mv0, B는 t0분의 mv0,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 라는 말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 문제의 핵심은 이제 운동량의 방향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문제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A, B, C 모두 P로 동일하다고 주어졌고, A, B, C 각각의 질량이 4, 2,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B가 충돌을 먼저 하고 그 다음 B와 C가 충돌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이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나도록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 P는 mv, 모두가 이거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운동량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질량이 4, 2, 3, 그러니까 A가 가장 무겁고 B가 가장 가벼운 거였죠. 그러면 m이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P가 동일하기 때문에 속도가 작아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거를 생각해 주면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가 있고 B, C가 있고 A는 4M, B는 2M, C는 3M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와 B가 먼저 충돌하려면은 일단은 처음 상황에는 모두 운동량이 P이기 때문에 속도가 B가 가장 빠르고 A가 가장 느려요. 근데 A와 B가 가장 먼저 충돌하기 때문에 만약에 B가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면은 A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A와 B는 일단 먼저 충돌한다는 것도 떠나서 그냥 충돌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충돌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B가 오른쪽이라면 바로 모순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B는 왼쪽으로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고 그 운동량의 크기는 P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하이라이트를 안 쳤네요. B가 A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분의 3P, 5분의 1P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해서 A가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충돌한 다음에 B의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은 왼쪽으로 P였다가 오른쪽으로 5분의 3P.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충돌하니까요. 그 B는 5분의 3P만큼 깎였기 때문에 왼쪽으로 5분의 2P가 B의 운동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네,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데요. C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으로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A와 B가 충돌하고 나서 B의 운동 방향이 왼쪽인 걸 아는 상태에서 다시 B와 C가 충돌하려면은 B는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C도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야지만 충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 해보면은 뭐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 B는 왼쪽으로 가고 C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서로 계속 멀어지기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워져서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C는 운동 방향이 처음부터 쭉 왼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운동량은 똑같이 다 P겠죠. 그러면은 이제 B가 이 위치에서 더 먼 위치에서 5분의 2P, P에서 이제 5분의 1P만큼 네, 운동량의 크기가 C의 손실과 B의 그 증가가 있으니까 B는 5분의 3P, C는 5분의 4P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B, C가 충돌한 후 B의 운동량 크기와 방향인데 그러니까 요 보라 색깔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왼쪽이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고 운동량의 크기는 5분의 3P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1번 문제는 광선 역진성을 사용해주면은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광선 역진성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보게 되면은 이 수평면이 있고 뭐 공기 뭐 A가 있다 했을 때 공기에서 A로 이렇게 쏜 빛이 만약 이런 경로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A에서 똑같은 각도로 빛을 다시 쐈을 때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지나간다는 것을 그런 특성을 광선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우선은 P가 A, B, C를 지나가면서 그 A에서는 세타 1, B에서는 세타 2의 각도를 공기가 A, B라 이룬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일단 A와 B 그리고 B와 C를 지날 때 요 P 위치에서 P가 A와 B, B와 C 사이에서 그냥 굴절하지 않고 이게 굴절각이랑 입사각이 모두 90도이기 때문에 그냥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선 역진성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용하냐면은 여기 90도이기 때문에 A와 공기 그리고 B와 공기의 입사각이 모두 동일한 크기예요. 동일한 크기이기 때문에 광선 역진성을 사용해 보게 되면은 요렇게 빛이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A와 B가 공기로 바뀌지 않고 계속 A와 B가 유지된다면은 빛은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무한히 뻗어 나가겠죠. 근데 A에서 공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요 P 방향으로 살짝 꺾인 거죠. 광선 역진성을 사용한 겁니다. 살짝 꺾인 거고, B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기로 지나가면서 이제 세타2로 살짝 꺾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원래 각도 플러스 알파만큼 해서 세타2가 된 거죠. 근데 원래 각도는 A와 B에서 모두 동일한데 이 플러스 알파로 꺾인 부분이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타2보다 세타1이 더 작아진 거기 때문에 B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가 A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보다 커서 더 많이 꺾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기는 뭐 가장 굴절률이 작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A, 그 다음 B가 되어서 B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가 A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보다 커서 결과적으로 세타2가 세타1보다 크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와 B는 봤고요. B와 C 사이에서도 똑같이 사용해 보게 되면은, 일단 B와 C 가운데에 광원이 있다 생각하고 양쪽으로 똑같이 90도로 뻗어 나가면서 이거는 요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세타2, 만약에 B와 C 가운데 광원이 있다 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2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칭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B와 C 이렇게 쭉 원래 같으면 이런 경로를 따라 갔을 텐데 B에서 공기로 넘어가고 C에서 공기로 넘어가면서 B에서 요만큼 꺾이게 되었는데 C는 아예 전반사를 하게 돼요. 그 말은 C가 임계각이 더 작아가지고 이 각도 자체가 임계각이라 그냥 아예 전반사를 해버렸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B보다 C의 굴절률이 더 커서 공기와 더 그러니까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 그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 선지 들어가기 전에 A, B, C의 굴절률의 대소관계를 미리 파악하고 기니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 선지는 보면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되고, 니은 선지는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굴절률을 쓴 거라면은 이제 속도는 아예 역수죠. 그러니까 반대로 써주게 되면은 CBA 라 써주게 되면서 B가 C보다 크다가 맞게 됩니다. 디귿 선지를 봐주게 되면은 P가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게 하려면 P가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게 하려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은 세타1을 키워야 되냐 줄여야 되냐 그 말인데, 저는 이게 실전이라면은 바로 그냥 전반사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전반사를 하려면은 요 입사각이 더 커져야겠죠. 그 입사각이 더 커지려면은 요 세타1을 줄여가지고 좀 수평적이게 요 수평을 기준으로 조금 더 기울기가 작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타1을 키워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커지니까 안 될 확률이 그러니까 더 전반사가 일어나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눈에 그냥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세타1을 줄여야지 라고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봐주게 되면은 요 세타1을 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안에서 P의 진동 경로가 원래 거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기울기가 커지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더 작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꺾여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도가 더 오히려 작아져서,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짐에 따라서 입사각이 더 작아져서 굴절 전반사가 일어나기보다 오히려 더 안 일어나게 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틀리게 되고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14번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번 문제의 핵심은 이제 속도 제곱이랑 거리가 비례하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문제 앞쪽에 같은 가속도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시간이 t0, 2t0일 때 0이다
그리고 요 A와 B가 만나는 순간에서의 속력을 각각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t0에서 A가 0, 이 t0에서 B의 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요 시간이 0일 때 A의 속도를 마이너스 V, 시간이 0일 때 B의 속도를 마이너스 2V 라고 해주게 되면은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t0만큼 지날 때마다 V만큼 변화하게 되면서 t0에서 자연스럽게 0, 2t0에서 0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세팅해 준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속도 제곱과 거리가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할 건데요. 속도 제곱과 거리가 비례한다는 것은 이제 EAS는 델타 V 제곱에서 이 공식에서 유래된 것인데, 등가 속도이기 때문에 A는 이제 상수 취급이 되고 E는 그냥 상수고, 그래서 요 거리가 속도 제곱과 비례한다. 근데 그냥 속도 제곱이 아니고 초기 속도가 0일 때의 속도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속도에다 루트만 씌워주면은 요 거리와 동일한 그러니까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 만날 때의 A와 B의 속도를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B의 속도를 x, A의 속도를 요 당연하게 이 거리에서 플러스 t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v라고 해주게 되면은 요 A t0부터 충돌할 때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x 플러스 v의 제곱과 비례하게 되고, 충돌할 때부터 B의 거리는 x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빼주게 되면은 그거는 2d와 비례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정보만 더 끌어내면은 이제 x와 v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더 어딨냐라고 하면은 0을 지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보인데요. 요 b를 보게 되면은 동일한 가속도로 운동하면서 0부터 2t0만큼 이동하면서 처음에 요 속도가 0에서 2v만큼 변화하면서 2d만큼 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d만큼 가는데 4v 제곱만큼 변한다. 2v 마이너스 2v의 0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식을 써주게 되면은 x 플러스 v의 제곱 빼기 x 제곱은 4v 제곱이다 라는 거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xv는 2xv 더하기 v 제곱은 4v 제곱이다. 그럼 2x는 3v이고 x는 2분의 3v다 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충돌할 때 A의 속도와 B의 속도를 알 수 있는데, A의 속도는 x 더하기 v이기 때문에 요 x가 2분의 3v라서 2분의 5v, 그럼 B는 x 그 자체니까 2분의 3v. 그렇게 되면은 구하라는 거는 vb분의 va니까 vb분의 va는 3분의 5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능에서 7번, 10번, 11번, 14번 이렇게 완전 최고 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를 이제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물리원을 잘 보려면은 이제 이런 비교적 쉬운 문제들을 실수 없이 빠르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공부하면은 많은 실력 향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